저 황진구.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가짜 딸 프로젝트도 공금 유용도 모두 신여진 회장이 사주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건 약속과 다르잖아. 황진구의 고백으로 신여진은 온몸이 굳어갔고 구하나는 진구를 향해 믿음의 미소를 보내고 있었죠. 오늘은 황진구가 구하나의 손을 잡고 신여진을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리차드 한의 정체를 알게 된 황진구는 구하나의 집을 찾아가 그를 만났어요. 황진구가 만남을 청하자 아직 자신의 존재를 모두에게 드러낼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이제는 내려놓겠다는 듯한 체념이 깃들어 있었죠. 내가 왜 리차드 한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구신남매와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을 말했으니 은총이 할아버지란 걸 비밀로 해주게. 숨죽이던 공간에 무겁고 낯선 진실이 떨어졌죠. 윤성호는 황진구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신여진 곁에 있어줘. 그 사람 외로움을 많이 타. 유진이 찾으러 내가 떠나고 20년을 혼자 지냈네. 판단력도 흐려지고 지금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미련하고 안쓰러운 사람이지. 부탁하네. 윤성호, 그는 신 회장의 남편이자 혜성의 오너이지만 지난 5년간 그는 스스로 구지석의 조력자를 자처했죠. 그것이 신여진을 막지 못한 그의 속죄이자 마지막 의무처럼 보였어요. 황진구는 복잡한 눈빛으로 윤성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기에 더 안타까웠고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고개를 드는 의심이 있었어요. 신여진, 내가 오해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녀가 해온 그간의 악행들이 정말 진실일 수도 있겠구나. 한편 회사 내부에서는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신여진이 회장으로서 외부 감사를 거부한 데 이어 가짜 딸 프로젝트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이사진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었죠. 회의실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30주년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룹의 회장이 공금을 유용하다니. 이게 진짜면 혜성은 끝장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신여진은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은총이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이 모든 일이 잠잠해지길 바랐어요. 적어도 은총이가 유학을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그래서 신여진은 마지막 선택을 했어요. 신방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죠. 그리고는 단호하면서도 교묘한 말투로 천천히 그녀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어요. 진구를 제 곁에 두겠다고 약속하세요. 제게 빚진 게 얼만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부인. 신방울은 숨을 삼켰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엉켜 있었죠. 우리 아들이 신 회장에게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인지 뭔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람. 내 아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지? 신 회장님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까? 신방울의 속마음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역겨웠어요. 아무리 가스라이팅이 흔하디 흔하다지만 이건 뭐 가스라이팅을 넘어선 협박이었으니까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윤세영 가짜 임신쇼로 파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상심이 컸을 신방울에게 신여진은 또 저러고 싶을까요? 은총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걸 정당화하는 신여진, 정말 삐뚤어진 사랑이라고 느껴집니다. 자기 손주기한 걸 아는 사람이 왜 남의 아들은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신여진은 진구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며 연민에 호소했지만 그 속엔 감정을 무기로 삼아 상대를 옥죄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신방울은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동정이 아니라 협박이었고 구차한 감정 노름뿐만 아니라 명백한 조종이었어요. 사람 하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날선 비수, 그것이 바로 신여진의 수법이었죠. 신방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윤세영이 가짜 임신쇼로 체면을 구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비열한 연극이라니. 신여진의 협박을 듣고 있던 황진구는 신 회장의 방으로 들어오고 그녀의 목적을 파악하기 시작하죠.
내가 너에게 심장을 준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너도 날 살려야겠지? 신여진이 본색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일이 생각보다 커졌어. 이러다가는 은총이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몇 달 뒤면 유학을 갈 거야. 그때까지만이라도 조용히 지내고 싶어. 가짜 딸 프로젝트는 진구 내가 전부 설계한 거라고 공식 발표해. 그게 내가 나에게 은혜 갚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일을 끝으로 저는 혜성을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저와 어머니를 찾지 마세요. 그래? 내게서 완전히 떠나겠다는 마음을 굳혔구나. 그렇게까지 말하니 나도 더는 잡지 않겠어. 신여진과 황진구의 거래는 그렇게 차가운 결심과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마무리되었어요. 서로를 등진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금이 깊게가 있었죠. 황진구를 적절한 시기에 유용히 잘 써먹었으니 이걸로 진구는 쓰임을 다한 거야.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거지. 신여진은 황진구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장비서를 불러 황진구의 가짜 딸 프로젝트 공식 발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죠. 그러자 장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황 사장님과의 인연은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신여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릴 적 심장 수술해주고 이만큼 키워주고 곁에 두고 있어준 보람은 있었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장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죠. 충성으로 감춰진 마음속 어딘가에는 언젠가 폭발할 불씨가 숨어있는 듯 보였어요. 지금은 신여진의 충직한 비서로 행동하고 있지만 그녀의 모든 악행과 비밀을 아는 만큼 장비서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신여진의 등에 칼을 꽂는 인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향후 어떤 반전을 불러올지 숨겨진 이야기를 드라마 리뷰 콩콩에서 더욱 짜릿한 반전으로 풀어드릴게요. 구하나와 구지석은 보안서버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구지석은 윤세영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며 신뢰를 얻으려 애썼고 윤세영 역시 구지석이 자신의 파혼 영상을 내려주고 댓글 알바까지 풀어 SNS 여론을 정리해준 이후로는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죠. 결국 그녀는 구지석을 돕기로 결심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마음을 바꾼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어쩌면 구지석이 혜성을 먹고 실질적인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한편 보안 서버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구지석의 머릿속에는 신여진이 비아냥거렸던 말이 맴돌기 시작했어요. 어리석게도 너희 남매는 참 잘도 속는구나. 구하나는 나한테, 구보는 리차드안한테. 웃기지 않아? 그 말이 뼛속까지 스며들듯 아프게 울렸죠. 그 시각 신여진 역시 윤성호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은총이 옆에 있어줄 사람이 누굴 것 같아? 구하나 씨와 구지석에게 진심으로 사죄해.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도는 가운데 신여진은 은총이의 유학 준비를 서둘렀고 창립기념일 행사 또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만큼은 완벽히 넘기겠다는 각오였죠. 황진구는 신여진의 사주를 받고 창립기념일에 맞춰 자신이 공금유용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기로 해요. 하지만 점점 드러나는 진실 앞에서 더 이상은 신여진의 얄팍한 수에 끌려가선 안 되겠다는 각오를 하죠. 그는 구하나를 찾아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구하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짓죠. 힘드셨을 텐데. 저희를 돕겠다고 결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창립기념일 행사 당일 행사장 입구에 긴장감이 맴돌아요. 신여진과 황진구, 최명지와 윤세영, 그리고 장비서는 나란히 기념식 홀로 들어섰죠. 신여진은 짧은 눈짓으로 황진구를 바라보며 아직은 그를 믿고 있다는 듯한 묘한 눈빛을 보내죠. 맞은편에서는 구지석과 구하나가 모습을 드러내요. 구하나는 창립기념일과 함께 열리는 감사보고 및 비전 선포 세션에 참석하기 위해 외부감사장 자격으로 공식 초청된 상태였어요. 그녀의 참석은 겉보기엔 정당했지만 신여진 입장에선 그 자체가 은근한 압박이었죠. 구지석은 계열사인 혜성투어의 본부장 자격으로 그룹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신여진은 그가 행사에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죠. 구지석은 실적 보고 외에도 이 자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알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두 사람의 등장에 행사장 안 공기가 한순간에 묘하게 가라앉죠. 구시 남매의 존재는 신여진에게 단순한 참석자가 아니라 자신을 옥죄는 현실 감시자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여진은 침착한 얼굴로 자리를 지켜요. 하지만 속으론 점점 조여오는 불안감이 발끝부터 올라오고 있었죠. 이윽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대표 연설 시간이 다가오고 황진구가 무대 위로 올라가요.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고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의 발표를 기다리죠. 신여진은 객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황진구를 지켜보고 있죠. 마치 약속대로만 하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황진구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해요. 신여진은 당황한 표정을 한 채 온몸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짜 딸 프로젝트는 제가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공금 유용 또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벌인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바로 신여진 회장입니다. 황진구의 손에 들려진 모든 자료는 구하나와 구지석의 합작품이었어요. 순간 행사장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조차 멈춘 듯한 침묵. 신여진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황진구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황진구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기자석을 향해 들었어요. 신여진 회장은 감사 자체를 거부했죠. 이 사진들의 여론이 들끓자 자신을 대신해 뒤집었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안에는 제가 말한 모든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오늘 이후 열릴 신여진 회장의 감사에서도 공식 증거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관중석 어딘가에서 숨죽인 탄성이 터졌고 기자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구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신여진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숨소리 하나조차 무겁게 울리는 가운데 그녀의 눈앞은 점점 뿌옇게 흐려졌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기 직전의 공포. 기자들의 시선, 이 사진들의 찬바람 같은 표정,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옹호해줄 누구 하나 남지 않은 그녀의 쓸쓸한 고립감. 그녀가 고개를 들자마자 이 사진 중 한 명이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회장님은 더 이상 이사회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어 또 다른 이사도 맞장구 치듯 외쳤어요. 감사까지 거부하시고 사적인 프로젝트에 공금을 유용하셨다면 이건 배임입니다. 회장직 즉시 사임하십시오. 순식간에 이 사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곳곳에서 항의가 터져나왔어요. 마치 하나의 흐름처럼 그녀를 밀어내는 힘이 무대 아래에서부터 거세게 몰려오고 있었죠. 그녀는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조명 아래 앉아있는 신여진은 마치 무대 한가운데 놓인 피고인처럼 보였죠. 단 한순간에 추락한 권력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외로움이 아니라 욕망에 붙잡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황진구는 구하나에게 감사를 받으며 가짜 딸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에는 분명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의지로 참여했다고 진술했어요. 그 사람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언제나 누군가를 지켜주던 사람이었기에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삶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죠. 그는 신 회장이 그런 그늘 같은 존재가 되어줄 거라 믿었던 자신의 오만과 오판이 결국 큰 상처로 되돌아왔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그녀가 여전히 행복하길 바라고 있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제 마음을 더 일찍 깨닫고 더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어요. 이제는 평생 그 사람 곁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많이 울었는데요. 황진구를 연기한 최상이라는 배우가 보여준 진심 어린 감정선은 남자 주인공으로서의 로맨스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많은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어요. 구시 남매의 복수에 집중되어 있던 흐름 속에서 오랜만에 심장을 두드린 애틋하고 묵직한 심쿵 포인트였어요. 신여진은 이제 나락으로 가릴만 남은 듯 보였고요. 다음 차례는 최명지와 윤세영 모녀였어요. 구하나는 수녀님을 초대해
신방울의 식당에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어요. 마침 최명지와 윤세영은 구지석과 함께 식사하러 들어섰고 신방울에게 보란 듯 일부러 그 식당에 온 것이었어요. 참, 최명지다운 발상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발등을 도끼로 찍는 순간을 스스로 앞당길 줄이야 그녀도 몰랐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수녀님은 최명지를 마주한 순간 멈칫했어요. 왜냐면 그 얼굴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바로 얼마 전 두나의 아버지가 보여줬던 사진 속 여자였어요. 20년 전의 기억이 순식간에 떠오른 수녀님은 두나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 사진 속 여자를 최근에 봤다고 말했죠. 윤성호는 긴장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 여자가 확실합니까? 수녀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해요. 두나가 입양된 후 미국으로 이민 가기 직전 그 여자가 보육원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두나 장례식장에서도 그 여자의 얼굴을 봤죠. 그때 너무 놀랐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이상했죠. 무엇을 확인하러 온 사람 같았거든요. 그녀는 말끝을 맺으며 또렷이 말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에요. 놀란 윤성호는 숨을 삼켰어요. 지금 수녀님의 그 말은 유진이가 그 보육원에서 지냈다는 사실을 최명지가 이미 알고 있었단 말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는 다시 물었어요. 혹시 혼자였습니까? 수녀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매번 어떤 남자와 함께 왔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남자를 형사라고 불렀어요. 부부처럼 보이지는 않았고요. 정확히 형사라고 불렀기에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윤성호는 심장이 멎을 듯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유진이 사건이 경찰과 연루된 게 맞았던 거야. 미제로만 남겨져 있던 유진이의 실종과 죽음이 이제 하나둘씩 조각을 맞춰가기 시작한 것을 그는 직감했죠. 많이도 얽혀있던 실타래를 이제는 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과연 윤성호는 유진이의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감춰졌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며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드라마 리뷰 콩콩의 원동력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